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팔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달 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외인 이탈, 힘 빠진 코스피, 거래액 1조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부터 확인하고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좀 자금 이탈이 좀 심각합니다. 6월 공매도 금지 이후에 최고를 찍더니 점점 하방 압력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6월부터는 조금 코스피보다는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대형주보다 오히려 중소형주 위주로의 매수세가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특히 최근 3거래일 동안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살펴보시면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중에서도 테마주 위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이후 쇼커버링 물량을 마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금이 아래 보였었던 화면처럼 중소형 테마로 몰리면서 코스닥 시장 거래 규모는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인데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던 첫날인 6월 2,255억 원에 달했던 코스피 거래 대금은 외국인 매도세가 급증한 7일 계속해서 급감했었고 8일에도 줄어든 바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의 거품이 꺼지고 코스닥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반도체 위주의 상승세를 견인할 수 있는 코스피 위주로 이렇게 상승 쪽으로 좀 더 높여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는데 연말까지 코스피 상승세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오히려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에 상황이 역전됐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테마주로 묶인 중소형주가 오히려 거래 대금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는데 이 쇼커 발행을 끝낸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 테마주 위주로 투자 자금이 오히려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코스닥에 또 추월당한 코스피 이 변동성이 커져가면서 펀더멘탈에 조금 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대비 주가가 가벼운 종목들이 많은 코스닥, 그동안의 손실을 메꾸기 위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를 재차 추진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슈퍼개미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마다 매물 폭탄을 쏟아내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풀이되는데요. 지금 다음 뉴스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개미 연말 매물폭탄 방지, 추가 매수 유도의 증시 활성화. 이 부분에서 지금 정부와 금융 여당이 앞다퉈서 지금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를 재차 추진한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달드리는데요. 슈퍼개미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마다 매물 폭탄을 쏟아내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증시 큰손들이 양도세 부담 없이 연말에 주식을 움켜쥐거나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 그 개인 투자자들까지 주가 방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런 방안 역시 계속해서 금지,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에 이어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이어서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연말 순매도 금액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크게 화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큰 손이 들어와야 결국 주가가 오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앞다퉈서 이야기를 내보냈었는데 여권에서는 투자자 반응을 살피면서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전달드립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일반 천약도 부진, 경쟁률 70대 1.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올해 IPO, 기업 공개 시장 마지막 대여로 관심을 모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70대 1의 저조한 경쟁률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마쳤는데요. 앞서 집중받았었던 공모 규모가 비슷한 두산 로보틱스가 270대 1을 훌쩍 넘어섰었던 경쟁률을 보여줬던 것을 비교하면 현저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13일 납입을 거쳐서 17일 코스피 시장에 앞다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증거금은 3조 넘게 몰려들긴 했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공모 물량 축소에 공장 증설 역시 고심하고 있는데 이 공장을 최소 3개 이상 증설하겠다라는 목표가 지금 증거금이 좀 부족한 상황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일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IPO 시장의 마지막 대어로 꼽혔었는데 상장일은 11월 17일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모 물량만 1,000억 원이 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수요 예측 참패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좀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전구체 생산 공정 그리고 항산화 공정을 위한 공설 증설에 이 기금을 투입할 예정이었었는데 하지만 기관 투자 수요가 기대 이하로 나타나면서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사그라든 모양입니다. 다음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 새내기주의 주가 추이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새내기주,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한 주가 종목들의 상위권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파도도 그렇고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상장한 두 가지 종목도 있었죠. 새내기주, 사총사, 반도체, 바이오만 웃었다. 코스닥 동시 상장했었는데 주가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닥에 대비한 두 가지 종목 업앤다운을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오히려 이 장 막판에는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서 29% 넘는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메가터치 같은 경우는 16% 급등 그리고 큐로셀은 8% 올랐었는데 컨택과 BI매트릭스는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던 하루였습니다. 공모주는 상장 첫날 무조건 오른다라는 통설과 달리 이날 상장한 4곳 중에 이 절반인 2곳은 주가가 내림세를 겪었었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로우코드 솔루션을 제공한 업체인 BI매트릭스는 무려 10% 넘게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로우코드란 코딩을 최소화해 업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역시 주가 추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도 역시 계속해서 기대를 모았지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 큰 폭의 내림세를 겪었기 때문에 오늘도 시초부터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성 등 우주산업 관련 업체인 컨택은 무려 29.24% 급락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 오늘 역시 계속해서 저희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시 변동성 기승에 고배당 ETF 쏟아진다. 지금 벌써 11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2월 연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뜨거운데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알려진 은행과 보험 그리고 금융주, 증권은 지금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고요. 오히려 은행보다는 보험 쪽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 역시 SKT 같은 경우에는 선방을 하고 있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주가 하락세 그리고 내림세를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 3사 역시도 고배당의 매력이 좀처럼 좀 사그라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 고배당의 매력과 저평가주로서 계속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화면 살펴보시면 주요 배당 ETF 수익률이 오히려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KB증권에서 내놓은 KB스타 대형 고배당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상승했고 올해만 들어서 시초부터 25% 넘는 급등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삼성증권이 내놓은 주식도 9% 넘는 상승세, KB증권이 계속해서 앞다퉈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 동시 확보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최대 6% 넘게 상승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코스피, 코스닥 증시 상승률보다 더욱더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고배당과 콜옵션이 결합된 ETF 등 이 차별화된 신상품 출시가 잇따라서 선별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외 증시의 불확실성 확대, 투자자들이 배당주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자산 운용사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시장 상황에 맞게 액티브하게 운용하면서 안정적인 월 분배금과 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 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상당한 매력 포인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고배당과 관련된 ETF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말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 CJ E&M 다시 스포트라이트. 어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큰데 올해 3분기보다 4분기에 주가 추이가 더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CJ E&M입니다.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이틀 새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6월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주가 내림세를 겪었던 CJ E&M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도 있었고요. 좀 산업 전반적으로 안 좋은 부분까지도 함께 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1일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6만 8천 선에서 장을 마감했었고 이 3분기 흑자 전환에 이틀간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가입자 수가 늘면서 영업이익이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4분기는 특히나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가운데서 최선호주로 꼽히면서 목표 주가도 잇따라 상향 조정받고 있는데요. 증권사 리포트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명확한 방향, 지속될 실적 개선. 지금 목표 주가 역시도 9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받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닝 역시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9일 일제히 CJ E&M의 목표 주가를 최대 9만 원 이상 선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TV 광고 부분 쪽에서는 실적이 9월 아시안게임과 추석을 계기로 회복이 됐고 4분기는 성수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티빙 유료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4분기 영업이익은 이 3분기 대비 6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 역시도 이 넷플릭스처럼 구독 서비스의 가격 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CJ E&M을 상승 쪽으로 더욱더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섹터 내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 만큼 해당 종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조금 더 덧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